제가 진짜 오랜만에 한국에 온 거거든요. 한 3년 만에 한국에 온 건데, 그래서 와가지고 이것저것 정리를 하고 지금 한 3달 정도 백수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백수 생활을 하면서 제일 먼저 느낀 건 시간이 엄청 빨리 간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체감상 일주일이 하루처럼 가버려요. 그래서 제 일주일을 담은 브이로그를 찍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런 거를 보통 수요 없는 공급이라고 하죠. 백수를 경험하신 분은 아실 텐데 백수에게 제일 힘든 게 아침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백수한테는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자체적인 의지로 이불을 벗어나는 게 진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항상 제일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기서 틀어지면 그냥 하루가 꼬이거든요. 요즘은 되도록 8시에 일어나는데 이 습관 맞추기까지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침대에서 나오면 저는 거의 기계처럼 장운동을 하러 가고 샤워까지 쭉 마쳐요. 이건 제가 여러분의 안구 건강을 위해서 과감히 생략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과일을 잘 깎은 건 아니고 부산의 캥거루답게 어머니께서 깎아주신 과일을 아침에 먹습니다. 저 혼자 먹으면 이 덩치 큰 까만 애가 가만히 안 있기 때문에 같이 나눠 먹어요. 지금 굉장히 멍하게 보이지만 이때 돼지 2마리끼리 하루를 잘 보내야겠다는 아주 나약한 다짐도 합니다. 10분 정도의 짧은 시간이 오전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금 8시 55분에 들어왔는데 여기에 9시에 들어와가지고 거의 자기 전까지 하루 종일 있는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지금 있는 이 공간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가족이 이 집에 한 20년 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공간은 한 20년 가까이 그냥 창고로만 쓰였어요. 완전 그냥 잡동사니들이 쌓여있고 거미줄 쳐있고 막 진짜 그런 공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기간에 제가 지금처럼 완전 또 백수였거든요. 그래서 시간도 많겠다, 여기를 작업실로 꾸미면 좋겠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다만 백수니까 돈은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돈을 최대한 아끼려고 최대한 제 시간을 갈아놓고 집에 있는 거 활용해서 만들려고 했습니다. 잠깐 그러면 이 공간을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지금은 여기에 나무판 같은 걸 대가지고 그냥 그대로 페인트 칠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되게 오래된 벽지가 다 붙어 있었어요. 오래된 벽지 떼보신 분들은 아는데 진짜 이 벽지 눅눅한 거 떼는 게 진짜 힘들었어요. 막 물 뿌리고 약품 뿌리고 막 계속 긁어냈는데도 잘 안 돼가지고 진짜 한 2-3일 걸린 것 같아요, 이거 다 떼는데. 그래서 몇 날 며칠을 벽지 다 떼고 페인트 칠하고 여기 바닥에 보면 장판이 있는데 이거 장판 일일이 다 깔고 그렇게 해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이 공간에서 좋아하는 요소들을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조명입니다. 이게 그냥 나뭇가지거든요. 좀 쓸만한 나뭇가지를 주워가지고 이렇게 조명대로 만들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 나뭇가지 있는데 이거 다 어디서 주워온 거예요. 그리고 제 취향과는 거리가 먼 완전 공주스러운 의자가 있죠. 제가 이 작업실 만들 때 당근에 어디 카페 폐업한다고 카페에서 쓰던 거를 다 처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랑 같이 가가지고 가져왔거든요. 이게 의자가 사이즈가 길어가지고 이렇게 누워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작업실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이 책상이거든요. 이 책상을 자세히 보시면 이게 문짝이에요. 여기 보면 손잡이도 있죠. 지금 이 문짝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좀 덧대가지고 책상처럼 만든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좀 긴 책상 공간을 좋아하는데 마침 딱 집에 이런 문짝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옛날에 시골에서 들고 온 문짝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써도 되냐고 하니까 써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이거를 책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걸 만들 일머리가 없어가지고 아버지가 거의 다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옆에서 뭐 페인트 칠이나 하고 뭐 거들기나 했습니다. 아무튼 오랫동안 저희 집 창고로 쓰이던 공간을 지금은 제 작업실로 바꿔가지고 제가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집은 저희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제가 이 나이 먹고는 나가서 사는 게 당연히 맞는데 지금은 부모님 눈치보다는 월세가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염치 없지만 부모님께 양해를 구하고 당분간은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저를 3년 만에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랑 같이 있는 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공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린다고 말이 길었는데 제가 여기 작업실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하는 일은 블로그를 쓰는 겁니다. 원래는 티스토리 블로그만 1일 1포스팅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네이버 블로그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1일 2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제 블로그를 보여드리면서 조금 더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네이버 블로그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이버 블로그는 진짜 만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글도 10개밖에 없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왜 시작했냐면 제 유튜브로 한 명이라도 더 유입시키고 싶어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행 영상을 만들었던 곳에 대한 정보를 포스팅하면서 제 영상 링크도 넣는 형식으로 만들고 있어요. 제가 프랑스에 있을 때 뿌아시라는 곳에 살았거든요. 그 뿌아시에 르꼬르비지에라는 건축가의 주택 건물이 있어요. 제가 거기를 방문해서 영상도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건축가의 철학과 대표 작품들을 소개하는 포스팅을 썼어요.
그리고 그 대표 작품 중에 하나가 제가 방문했던 빌라 사부아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곳에 대한 설명 밑에 제 유튜브 영상을 넣는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티스토리 블로그는 제가 만든 지 꽤 됐어요. 2020년 4월에 제가 첫 글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꽤 됐죠. 그 당시에 저는 퇴사하고 프랑스로 워킹홀리데이를 갔다가 귀국한 상태였는데 그때 주식이 엄청 핫했잖아요. 그때는 진짜 누구나 주식시장에 돈만 넣으면 돈이 복사되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또 지금처럼 개백수였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많으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주식시장에 하루 종일 있으면서 단타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냥 단타를 치고 싶진 않고 나름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주식 관련된 내용이랑 단타 일지를 쓰는 목적으로 블로그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단타는 제가 공부한 대로 안 하고 그냥 개판으로 합니다. 그때도 백수니까 당연히 시드가 크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 시드를 거의 다 읽고 단타를 접어요. 그때 아마 500에서 600만 원 정도 날린 것 같은데 그게 거의 제 전재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재산 거의 다 날린 거죠. 대충 제가 어떤 식으로 단타를 쳤냐면 단타를 치려면 유동성이 큰 종목에다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때 주로 어떤 종목들이 유동성이 강했냐면 방산주들이 강했어요. 제가 방산주를 그래서 되게 좋아했는데 장 열리기 전에 이슈가 될 만한 뉴스들을 되게 빠르게 올려주는 단톡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단톡방에서 뉴스를 보고 그거 관련된 주식들을 일단 막 사고 팔고 막 그런 식으로 저는 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북한이 도발할 분위기를 풍긴다. 그럼 방산주들이 막 뛰거든요. 그래서 그때 막 방산주 사가지고 거래하고 막 이랬는데 그때 진짜 방산주로 거의 다 잃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거래했던 방산주들이 지금은 되게 주가가 높더라고요. 그때는 진짜 나스닥 들어가가지고 아무 종목이나 그냥 골라서 돈만 넣었어도 돈을 먹는 시기였을 텐데 근데 저는 하루 종일 시간 쓰면서 사고 팔고 해가지고 결국 다 잃은 겁니다. 그 500만 원 정도면 제가 한 두세 달은 충분히 여행할 수 있는데 아까워 죽겠어요. 아무튼 그때 제가 이 티스토리 블로그를 되게 활발하게 해요. 이 티스토리 블로그는 부끄러운 게 많아서 공개하긴 좀 그렇지만 제가 글을 쓴 게 그래도 260개가 넘어요. 그래서 이미 구글 애드센스 승인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블로그 자체를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이 블로그 수익은 공개드릴 수가 있습니다. 티스토리 블로그를 하면 대충 얼마 정도 벌 수 있나 이거를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방문자 수는 요즘 평균적으로 한 100 후반대 정도 나와요. 어제 192명이 나왔고 그 전날은 171. 그러니까 제 블로그가 활성화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누적 조회수는 16만 회 정도가 나와요. 일단 오늘은 지금 오전 10시니까 오늘 현재까지 수익이 0.1달러입니다. 그럼 어제는 얼마를 벌었냐? 어제는 0.5달러를 벌었습니다. 그 지난 일주일은 1.8달러를 벌었고 최근 28일은 5.9달러를 벌었어요. 제가 이 블로그는 주식할 때 한창 열심히 쓰다가 제가 그러고 나서 또 프랑스에 갔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에 사는 3년 동안은 거의 안 썼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국에 와서 다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1일 1 포스팅을 하고 있는 거는 한 2달 정도 넘은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제가 이 블로그를 2020년에 개설을 했으니까 지금 한 5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애드센스 수익 정산을 받으려면 한 달에 100달러를 채워야 정산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블로그를 개설하고 애드센스 정산을 받은 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2021년 1월에 제가 103달러를 정산받고 그 뒤로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마침 21년에 정산을 받고 이번 달에 딱 또 100달러가 넘었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 102달러 정도가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티스토리를 개설한 5년 동안 제가 205달러를 정산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티스토리로 번 돈을 연봉으로 따지면 40달러 정도 되는 겁니다. 1년에 40달러. 갑자기 또 엄청 현타가 오네요. 물론 이게 제가 블로그를 잘 하는 법도 모르고 블로그로 수익 내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블로그로 수익 내는 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유튜브에 보면 막 누구나 블로그로 월 100, 월 1000 벌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듣고 쉽게 들어가면 진짜 힘들 수도 있어요.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돈은 별로 안 되고 그런 일이 허다합니다. 물론 지금도 블로그로 돈 버는 사람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한테는 이게 진짜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로그로 하루에 1달러 버는 게 진짜 쉬운 게 아니다. 이걸 저는 절실히 느낍니다. 오늘 이거 얘기한다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원래는 제가 여기 9시에 도착을 하면 바로 블로그 포스팅을 하거든요. 그러면 네이버 블로그랑 티스토리 블로그 하나씩 쓰는데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요즘은 특히 챗GPT 같은 AI를 활용해서 하니까 쓰는 거 자체는 시간이 별로 안 걸려요. 그런데 어떤 걸 쓸지 키워드 찾고 막 검색하고 이런 데 시간이 좀 걸리고 그리고 챗GPT가 찾아준 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9시에서 10시 반 정도까지는 저는 주로 블로그를 쓰는 데 시간을 씁니다. 그럼 오늘 화요일은 제가 이 작업 공간으로 와서 블로그 포스팅을 하는 일상을 담는 걸로 마무리할게요. 제가 이 브이로그를 찍은 게 3월인데 3월까지는 블로그를 좀 열심히 썼거든요. 그런데 3월에 애드센스 100달러 정산받고 나서는 또 불태기가 와서 부끄럽게도 요즘은 블로그를 거의 안 써요. 블로그를 꾸준하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은 이제 수요일 10시 반입니다. 어제 보여드린 것처럼 저는 보통 9시에 이 작업실로 와서 처음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는 블로그를 씁니다. 그리고 남은 오전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오늘 보여드릴게요. 일단 요즘은 책을 한 30분 정도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김연수 작가님이 쓴 여행 산문집인데 언젠가 아마도라는 책이거든요. 여행을 안 간 지 좀 시간이 됐다 보니까 요즘 또 여행을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행 에세이를 하나 보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제가 초반부터 꽂힌 구절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여기 있다. 변하는 것만이 영원하다. 이건 미쳤죠. 이 김연수 작가님은 어떤 의도로 썼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문장이 이상하게 좋더라고요. 보통 연인들끼리 하는 상투적인 말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 변하지 말고 영원하자. 저는 이 말을 언제 해봤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영원하다고 하면 우리는 보통 변하지 않는 걸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 저처럼 인생을 한 30년 정도 넘게 살아보면 이게 현실성 떨어지는 말이라는 걸 다 알거든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뭐 남녀 사이의 마음도 그렇겠지만 세상이 안 변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물론 연인 사이의 마음이라든지 뭐 세상의 어떤 것은 또 부정적으로 변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모든 건 어떤 형태로든 변하기 마련이고 이게 또 세상의 섭리고 그래서 변하는 것만이 영원할 수 있다는 신선한 명제를 제공해 준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 문장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책을 읽다가 이렇게 꽂히는 문장이 하나라도 있으면 이 책에 대한 호감도가 완전 올라가는 스타일이에요. 게다가 이 책이 또 여행 에세이잖아요. 요즘은 제가 또 여행을 못 가고 있는 시기다 보니까 이 책을 보면서 여행 욕구를 좀 달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책을 한 30분 정도 읽어볼게요. 이 책을 읽으면서 여행 욕구를 달래보려고 했는데 이거 읽으니 더 떠나고 싶어졌어요. 책을 읽으면서 가고 싶어진 곳들을 2025년 여행 리스트에 하나씩 메모해뒀습니다. 몇 군데나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메모를 하면 그곳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진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졸려. 그리고 한 30분 정도 책을 보고 나면 이제 점심 먹기 전까지 영상 편집을 합니다. 지금 이제 튀니지 여행 마지막 영상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것도 얼른 편집을 해서 올려야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보통 12시에 점심을 먹거든요. 그래서 점심 먹기 전까지는 계속 영상 편집을 합니다. 참고로 밥 먹는 시간들은 다 생략을 할 겁니다. 어차피 밥 먹는 모습은 제 여행 영상에 많이 나오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그냥 빼려고 합니다. 그럼 영상 편집을 좀 해볼게요. 아무리 백수라도 커피를 대충 마시면 자존감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무려 핸드드립으로 커피를 내려 마십니다. 유독 핸드드립을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먹는 게 싸게 치더라고요. 원두는 주로 트레이더스에 가서 삽니다. 한번 사면 꽤 오래 먹고 가성비가 훌륭합니다. 이렇게 손으로 원두 가는 게 귀찮을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은근 재밌기도 하고 원두 가는 소리랑 원두 갈 때 은은하게 퍼지는 향도 좋아해요. 저는 커피 맛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커피가 주는 분위기를 나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핸드드립은 다른 방법에 비해 전혀 효율적이진 않지만 약간 느린 이 시간을 통해 커피를 위한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 작은 골방에 커피향이 가득해져서 지금만큼은 다른 어느 카페가 부럽지 않은 공간이 됩니다. 이렇게 커피 마시는 시간을 30분 정도 가지고 나서 이후에 1시간 반을 또 영상 편집을 합니다. 저희 집엔 이 시간만 되면 망부석이 되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담스럽게 앉아서 제가 산책 나갈 준비를 하는지 감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산책을 나갈 것 같은 확신이 들면 꼬리가 바로 반응합니다. 로코가 제일 좋아하는 순간은 10년째 한결같이 산책 나가는 시간인 것 같아요. 어디서 들었는데 인생은 개처럼 살아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개들은 어제 어땠는지 내일 어떨지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냥 오늘에 집중해서 산다고 합니다. 출처나 과학적인 근거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로코랑 산책하는 이 시간만큼은 저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해요. 이 아이는 곧 똥을 싸겠지. 물 참 좋아하셔. 나 쉴래, 아무것도 안 할래 할 때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하나는 손가락도 꼼짝하기 싫다, 몸을 안 움직이겠다는 거. 두 번째는 아무 생각도 하기 싫다, 정신적인 거죠. 몸을 멈추고 생각을 멈추는 게 명상이에요. 우연히 법륜스님의 영상을 보고 명상을 조금씩 하게 됐어요. 백수가 당장 몸이 좀 편한 건 맞지만 마음은 상당히 불안합니다. 특히 요즘은 머릿속이 꽤 복잡해서 그런지 잡생각도 많고 집중력도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정서를 안정시키는 작업이 필요했는데 명상이 되게 괜찮더라고요. 아무 행동도 생각도 하지 않는 이 상태를 10분 정도만 유지해도 마치 휴지통 비우기를 실행한 것처럼 몸도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조금만 방심하면 명상이 아니라 수면 상태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뭘 하겠습니까? 또 편집합니다. 이 브이로그를 찍는 한 주 동안 튀니지 마지막 영상을 업로드했고 이제 이스탄불 영상을 편집하고 있어요. 원래는 저녁 먹기 전까지 쭉 작업을 해야 하는데 유튜브의 유혹을 매번 뿌리치지 못합니다. 제 최애 선수인 조코비치 형님의 경기 하이라이트는 무조건 봐야 하고 제 최애 유튜브 중 하나인 빠더너스도 한편 때립니다. 그리고 다시 정신 차려서 영상 편집을 마저 합니다. 이제 시간이 6시가 다 돼갑니다. 저녁 6시부터 8시까지는 부모님과 저녁을 먹고 좀 놀다 옵니다. 보통 이렇게 8시 정도 되면 다시 들어와요. 그리고 거의 자기 전까지 계속 이 공간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한국에 온 지 한 3개월 정도 다 돼가는데 그 3개월 동안 진짜 거의 집에만 있었어요. 설날 때 뭐 친척집 가고 친한 친구들 한두 번씩 만난 거 빼고는 진짜 집에만 있었거든요. 제가 하는 유일한 야외 활동은 그냥 로코랑 산책하는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활동량이 적고 제가 또 부모님이랑 있으니까 요즘 엄청 잘 챙겨 먹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브이로그 촬영하면서 제가 제 얼굴을 찍었잖아요. 그래서 파일을 옮길 때 제가 제 얼굴을 잠깐 봤는데 꽤나 살이 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무게를 재봤는데 제가 여행할 때보다 5kg가 또 쪄 있는 거예요. 제 채널의 첫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처음에 진짜 살이 많이 쪘었거든요. 그거 살 뺀다고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또 이렇게 찌더라고요. 제 몸무게는 워낙 정직해가지고 제 생활 양식에 따라 몸무게가 굉장히 유동적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제가 운동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매일 강아지랑 30분에서 1시간 정도 산책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저녁을 먹고 여기 작업실로 오면은 제일 처음 하는 일이 또 운동이에요. 물론 예전에 비해서 훨씬 적게 하긴 하는데 요즘도 집에서 맨몸 운동을 하거든요. 예전에는 한 7개 운동을 5세트씩 했으면 요즘은 푸시업, 스쿼트, 그리고 누워서 자전거 타기 이렇게 3가지 운동을 3세트 정도밖에 안 하긴 합니다. 그래서 운동량이 줄었긴 하지만 이거를 그래도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매일매일. 근데 이번에 몸무게를 재보니까 운동량을 느리긴 느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공간이 엄청 좁죠. 그래도 운동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 푸시업은 한 세트에 20개를 합니다. 제가 보기와는 다르게 손목이 좀 연약해서 20개 이상 하면 무리가 옵니다. 다음은 스쿼트입니다. 이것도 한 번에 20개 정도 해요. 올바른 자세로 하고 있는 건지 항상 의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누워서 자전거 타기입니다. 이건 딱 개수를 정해놓고 하진 않고 배에 자극이 올 때까지 해요. 운동 효과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누워서 하는 운동이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3가지 운동을 한 세트로 해서 총 3세트 합니다. 운동을 하고 좀 씻고 왔습니다. 요즘 한국에 와서 제가 또 꾸준히 하는 게 영어 공부예요. 왜냐면 제가 여행하면서 외국어를 썼던 장면들을 이렇게 쭉 보는데 와 진짜 외국어 공부를 다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뜩이나 저는 한국어도 표현력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한국어를 할 때도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게 외국어 쓸 때는 더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저녁 시간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꾸준히 영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엄청 열심히 체계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유튜브 보면서 해요. 요즘은 유튜브에 영어 공부할 수 있는 채널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별다른 특별한 방법 없이 그냥 유튜브 보면서 합니다. 제가 요즘 영어 공부할 때 주로 보는 채널은 이 프로젝트 스노우볼이라는 채널입니다. 이 채널이 좋은 게 영어 자막이랑 한국어 자막이랑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바로 이해하기 편해가지고 저는 이 채널이 좋더라고요. What do you carry in your wallet? What do you? 와 이게 what do you라고 안 하고 what do you라고 하네. What do you carry in your wallet? Carry around. 요즘은 진짜 나이를 먹으니까 발음이 더 잘 안 돼요. 원래도 잘 안 되는데 점점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I generally carry something like that. The first rule in investment is don't lose. 이게 그 유명한 워렌 버핏 선생님의 투자 철학인데 투자의 제일 1원칙은 돈을 잃지 않는다. 그리고 제 2원칙은 제 1원칙을 잊지 않는다. 기가 막히다. The first rule in investment is don't lose. And the second rule in investment is don't forget the first rule. 와 지긴다 이거. 근데 이게 쉽냐고요 선생님. You don't need to be a genius in what I do. You don't really need. 이게 경각심을 조금만 잃으면 이렇게 계속 쭉 보게 돼요. 다시 잠깐 정신 차리나 했지만 결과적으로 버핏 선생님의 달변에 굴복해서 영어 공부 대신 투자 가르침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시쯤 넘었는데 그냥 자기 전까지 영상 편집해야죠. 저는 보통 12시에서 1시 사이에 잠을 자요. 12시 정도까지는 최대한 영상 편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의 끝은 언제나 유튜브를 보면서 마무리됩니다. 오늘 이제 3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월요일이 됐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제 하루 일상을 담아봤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일주일이 흘렀지만 제가 영상으로 담은 것처럼 이 일주일이 진짜 하루처럼 빨리 가버려요. 확실히 같은 공간에서 같은 루틴이 반복될 때 진짜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여행을 마치고는 이 카메라를 킨 적이 없어서 안 그래도 어색한 카메라가 더 어색해질까봐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를 켜서 뭐라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번에 제 일상을 담은 브이로그를 찍어봤습니다. 이번에 영상 편집을 하면서 느낀 게 확실히 저는 제가 호기심이 가는 곳을 여행을 하면서 이거를 영상이라는 매개체로 만들어서 공유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또 새로운 곳을 여행을 하면서 영상을 만들고 싶은데 일단 당장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걸 해결하면서 또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노려봐야겠습니다. 그럼 이번 백수 브이로그는 여기서 끝!